INTJ 남자가 제가 뭐만 하면 웃고 눈만 마주쳐도 웃고 제가 키가 큰데 키 큰 여자가 좋다고 하고 선한 사람이 이상형인데 저보고 선하다고 하고 이건 뭔가요? 인티제는 같이 뭔가를 하는 것에 큰 욕구가 없나요?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맞춰보자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자고 약속해놓고선 혼자 말도 안 하고 헤어지자 할 때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간 저의 영상들에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 모아서 답변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들 모아봤으니 즐겨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어서 인티제 남친이 갑자기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 소비하는 거 힘들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전화해도 안 받으려 하고 문자도 단호해서 바로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다음날 하루 동안 고민하고 반성도 하고 사과와 제가 잘못한 부분, 대책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어떻게 할지 써서 장문 톡을 보냈는데 그날이 빼빼로 데이라 빼빼로 기프티콘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자랑 빼빼로 기프티콘 받고 바로 저한테도 빼빼로 기프티콘 좀 더 비싼 것을 보내주면서 먹으래요. 자기도 잘 먹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장문에 사과 톡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사귀자는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외할 때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기프티콘 주면서 화해한 거로 넘어가는 건지 답을 아직 안 준 거니 헤어진 건지 제가 다시 연락을 해도 되는 건지 괜히 연락했다가 인티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더 싫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티제는 헤어지자 하고도 선물 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일단 INTJ 성향상 물질적인 것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답,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요. 헤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걸 빚지는 게 싫어서라도 꼭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컸을 것 같습니다. 꼭 빚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채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이전의 관계가 사귀는 관계, 또 좋아했던 사람이니 그때 그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의 호의는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이 정도의 호의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 헤어지자 하고도 선물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선물은 받은 것에 대한 보답, 보상, 되갚는다의 의미이지 재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사연에서 뭘 주고받았다 보다는 일단은 답장이 왔다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빼빼로 데이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상담 사례들로 이렇게 빼빼로를 주고받으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받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아예 메시지 자체를 안 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연자분께서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고 또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마무리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좋게 하셨다면 추후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께서 이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기프티콘을 주면서 상황을 넘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헤어짐에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아직 말한 것이 없으니 헤어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신 장문의 메시지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또 나의 생각이 어떤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정 시간 가지신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장이 오고 선물 주고 받고 한 상황 자체가 완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INTJ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예의의 의미로 헤어지고 나서도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성향이다. 부모님 모시고 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를 INTJ 여자가 존경하는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INTJ 스스로가 가족애가 강한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며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족애가 그렇게 특별히 크지 않고 내가 무엇보다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부터가 잘 되어야 가족이 잘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스스로보다 가족을 더 위하고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존경의 범주까지 가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INTJ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성적 매력을 느끼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단 존경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된 이후에, 그렇다는 전제 하에 존경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족이 된다면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기준치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이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맞춰보자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자고 약속해놓고선 혼자 말도 안 하고 헤어지자 할 때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질문과 사연들로 상담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연과 정황을 들어보면 INTJ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그널을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표현을 해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먼저 맞춰보자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자, 이런 약속을 했다면 신호를 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그널이 없었다, 나는 느끼지 못했다, 몰랐다, INTJ가 티를 안 냈다 라면 INTJ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성향적인 부분, 이렇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성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행동, 태도, 대화를 통해 쭉 지켜봐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자신이 말을 해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다면 말을 했거나 조율을 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시그널을 분명히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말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해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의 성향, 기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존중했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자신의 일정 부분을 맞춰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께서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사연 정황을 안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테지만 구조는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기를 통해 깨닫고 앞으로의 관계와 내 삶의 전반에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뭐 누가 더 이기적이었는가 잘잘못을 따지고 원망하는 건 이제 와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티제는 같이 뭔가를 하는 것에 큰 욕구가 없나요? 사귀고 있는데 자신의 취미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취미 잘 못해도 같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저와는 달리 인티제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 외롭네요.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면 한두 번쯤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INTJ 성향상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굳이 반드시 함께 하길 원하는 성향은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 할 순 있지만 그게 오래 평생 가긴 어려울 수 있다. 뭐 저를 예로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의 남편은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봅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또 반대로 남편이 좋아하는 팝 가수 공연이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있어 하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한 번쯤은 갈 수는 있는데 여러 번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남편 혼자 콘서트 가서 즐기고 옵니다. 또 영화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이 아닌 것을 굳이 서로 같이 보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물어는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박찬욱 감독 어쩔 수가 없다 개봉했는데 혹시 관심 있어? 볼 예정이야? 같이 볼래? 뭐 이런 식으로요. 서로 마음이 같으면 같이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영화만큼은 진짜 같이 보고 싶다.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다면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같이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매번 모든 영화를 같이 보진 않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후뿐만이 아니라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취향이 아닌 것은 굳이 꼭 같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같이 하자고 하면서 굳이 상대방 시간을 낭비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요. 나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해주면 당연히 고맙기는 한데 여러 번 그럴 경우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 취향과 상관없이 함께하는 행위 자체의 중요도를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INTJ와의 만남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시간을 뺏는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사랑해서 한두 번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여러 번 매번 반복이 된다면 지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렇게 여러 번 함께 한다는 것의 중요도를 가지고 참여를 했다가 갑자기 좋아졌다, 재밌어졌다, 즐거워졌다,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굳이 취향이 아닌 것을 매번 같이 반복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시는 것,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취향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는 것,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INTJ 남자가 제가 뭐만 하면 웃고 눈만 마주쳐도 웃고 제가 키가 큰데 키 큰 여자가 좋다고 하고 선한 사람이 이상형인데 저보고 선하다고 하고 내 준비하면서 제가 만나자고 했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오늘 곧 시험이라 안 된다며 약속을 파토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자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이건 뭔가요? 글쎄요, 뭘까요? 근데 눈을 마주쳤을 때 울 순 없겠죠. 그리고 키 큰 여자가 좋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키 큰 여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을 다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놓고 너를 좋아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말들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건 당신이 나의 이상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상형의 조건에 맞는 부분이 있다.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선하니까 희망은 있다. 그리고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수락한 것을 보면 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 호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은 단계일 수도 있고요. 사연자분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지켜보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절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을 거예요. 즉 만남에 수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평소에 상대방 쪽에서 선 연락이 자주 오는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어떨 것이다 이런 예측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곧 시험이라 약속을 파토냈다. 당연히 자신의 본인 시험 일정이 더 중요하겠죠. 자신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건 한번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또 이성적 호감이 더 커지고 확신이 생긴다면 헷갈리지 않게 직진할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별일이 없는데 선 연락이 없거나 선 만남 제한이 없다면 이성적 호감이 그렇게까지 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성향 차이이지 무조건 INTJ가 맞다, 정답이다, 내 말이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 즐겨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MBTI여도 자라온 환경이나 가치관, 경험, 기질에 따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댓글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도 댓글 달아주시면 구독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들 하나씩 모아서 또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작성해 주시면 채택해서 영상으로 답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